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펜싱 남자 사부르 오상욱이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남자 수영 400m 김우민은 동메달을 따내며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수영 종목 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S5일 울산 온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5시간 만에 불을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푹푹 찌고 끈적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모 회사인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정산 사태에 대한 질책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S5일 울산 온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석유화학 공장이라 추가 폭발 우려 때문에 주변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불은 5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S5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추가 폭발 등이 우려돼 인근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불은 꺼졌고 불이 난 곳은 내부 근무자 없이 원격으로 통제되는 시설이라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불이 난 S5일 공장입니다. 화재 열기로 기계 설비는 시커멓게 걸렸고 일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날 화재는 합성 섬유 원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 상황은 공장 내 히터 시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유해 물질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연이 강제 중단됐습니다. 관객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숨쉬기 어렵다는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인데요. 관객들은 주최 측이 무리하게 표를 팔았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소방관과 보안요원이 관객을 공연장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가세요! 공동 계시는 분들 빨리 나가세요! 빠르게 나가시게요! 공연장 안엔 열기와 수증기가 뿌옇게 들어찼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축제에서 숨쉬기 어렵다는 신고가 빗발쳐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유명 DJ가 공연한다는 소식에 관객 6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린 게 이유였습니다. 네, 그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아우성 치기 시작하고 밀리고 서로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싸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실신한 사람들도 나오고. 공연장 내부의 계단입니다. 두 팔을 다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너비인데요. 이곳에 들어오려는 관객과 나가려는 관객이 뒤엉키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공연은 1시쯤 중단됐습니다. 관객들은 수용 가능 인원을 넘어 표를 무분별하게 많이 팔았던 게 아니냐며 주최 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지만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극한의 폭염 속에 다들 어디서 뭘 하며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을까요? 장진철 기자입니다. 시장 통로에 상인들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녹여버릴 듯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보려 차광막을 길게 빼보지만 좀처럼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부어도 녹아내리는 얼음을 더는 감당 못하고 생선 가게는 아예 장사를 접었습니다. 계속 얼음을 갈고 물도 갈면서 계속 하는데도 좀 지치고 있으니까. 천도가 넘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는 선풍기는 구색 맞추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간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고 습도가 높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수영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지하수를 퍼올린 수영장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날씨가 습하고 되게 몸이 끈적끈적 거리면서 되게 찝찝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습한 것도 없애고 하면서 시원하게 노니까 이제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도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대형 수조에 워터 슬라이드까지 유명 리조트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습니다. 일단 가까운 게 제일 좋고요. 붐비지 않게 물놀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예 겨울나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를 찾은 이들은 여름은커녕 추위마저 느끼며 피서가 한창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나 날이 더워도 쉴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인데요. 종일 몸을 쓰며 땀을 비오듯 쏟지만 화장실 가기 어려워서 물도 아껴 마신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49살 백상엽 씨는 15년 차 택배기사지만 7월의 무더위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날은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는데 백 씨가 맡고 있는 서울 중화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기 일쑤입니다. 눈에 땀이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건을 놓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름철에는 물과 음료수 주문량이 늘어 무거운 택배가 많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택배를 배송해봤는데 10분조차 안 돼 땀 범벅이 됐습니다. 33도가 넘는 폭염 속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마치려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은 사치입니다. 폭염 속으로 출근하기는 택배기사 김문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 문들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 급하면 배달하다가 화장실인 데까지 걸어갔다 와갖고. 민주노총은 소속 이동노동자 1,200명 가운데 85%가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에 온열 질환이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안내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 최근 권익위에 폭염 기간에 택배기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금 날씨만큼 펄펄 끓는 것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더디게나마 진행되던 현장 환불이 중단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텅 빈 사무실에 돈을 내놓으라고 글을 쓰고 제발 부탁한다고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모 회사 큐텐 본사 앞에 모여 대책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정치권도 큐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큐텐 본사 앞에 우산을 쓴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우산에는 도둑 잡아달라,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 환불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일단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나왔고요. 줄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사들도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카드사에 이어 피지사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도 금융당국 요청에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티몬 위메프가 현재 4,000건 정도 소비자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판매자 미정산금입니다. 큐텐은 해외에서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1,700억 원이 넘는 미정산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조달 방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실질적인 수수반을 갖고 나서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만난 적이 없어서. 네.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회 정무위가 30일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큐텐 경영진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야당은 방송사법을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죠. 한 법안에 대해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개정안이 통과됐고 남은 두 개 법안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사법 가운데 KBS 이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개정안이 오늘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30시간 20분이 넘는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단독 표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표결 직후 민주당은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긴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 선구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민주당은 내일 아침 8시쯤 토론을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고 방송사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도돌이표 대응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방송사법 대치는 모레 오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민지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있었어요? 네, 먼저 공을 쏘아 올린 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이 김두관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지만 이 말씀은 걷어들이셔야 한다며 어제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그 말씀 처리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가 정 후보의 저 말에 수긍을 했나요? 아닙니다. 이어서 오후에 열린 충북 연설회에서 조금 더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 말도 못하면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그분은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뭐가 다릅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남 지역에서도 88%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도 꽉꽉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에 이 후보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도 어제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누가 한 얘기죠?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한 말입니다. 현재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한경 국회 부의장이 3시간씩 필리버스터 사회를 교대하고 있죠. 이 주호영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추고 바보들의 행진도 멈춰 세워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도 연일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둘 수 있게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지난 최혜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는 사회를 받던 주 부의장이 이번에는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 입장은 뭔가요? 네, 민주당은 논평을 냈는데요. 주 부의장에게 방구석 일렬 사회를 멈추고 본회의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시면 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예, 어제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에 대한 공방 전해드렸는데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해당 의혹에 개입됐다라고 지목받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헛다리 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게이트를 막기 위한 이종호 방탄 작전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보 공작으로 만들어진 사기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로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회를 농락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권성동, 장경태 두 의원의 공방이 당 차원의 대응으로 점차 확전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러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러가 참석한 회의는 물론 다자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7개국 외교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러가 참석한 회의장 면전에서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따로 만나 북한과의 군사 밀착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길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이곳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는 각 나라들의 양자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ARF 등 안보를 논하는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의장 성명에 북러 군사협력 규탄 문구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마라고 칭하고 IQ가 낮다며 인신공격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역시 이런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캠프가 미네소타 유세에 나서기 직전 올린 영상입니다. His promotion, the group reportedly raised $35 million in just a few weeks after reportedly being released from jail 3 weeks prior. All thanks to the Minnesota Freedom Fund. No person who deliberately releases these kinds of savage criminals to prey on our youth and our people, not just youth. She has no clue. She has no clue. She's evil. 심지어 가상화폐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해리스가 머리가 나쁘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That you've accomplished. This room is amazing. The people in this room, high IQ individuals. I'm running against a low IQ individual, her,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트럼프 캠프를 괴상한 캠프라고 깎아내리며 기싸움에서는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No. And we saw the best 24 hours of grassroots fundraising in presidential campaigns. What he and his running mate are saying, well, it's just plain weird.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과 흑인 라틴계 유권자들 지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선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축구장으로 로켓이 떨어져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아이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배후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목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로 레바논 국경과 맞닿은 골란 고원에 불꽃이 일고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굉음과 비명 속에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뛰어놀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진 겁니다. ثبت الناس والأعداد كانت الإصابة كثير بشعة والإروع كان الوصف لا يوصف من الحدث اللي صار. 이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 최소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레바논 남부 공습 당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 4명 사망에 따른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배후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며 거점 공격과 함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ניכנס מיד את הקבינט הביטחוני עם הגעתי. אני יכול להגיד ש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עבור על כך בשתיקה. לא נעבור על כך לסדר-היום.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헤즈볼라 측이 이스라엘 방공망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결과라고 유엔에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지는 확전 우려에 미국과 EU는 구체적인 배후 언급을 피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야외 개막식 중계에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올림픽을 무대로 선수들만큼이나 전 세계 기업들 역시 치열하게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활을 건 기술 마케팅 전쟁입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생강을 가로지르는 보트에 저마다 스마트폰이 매달려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했는데 이 독특한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데 삼성전자가 지원 사격했습니다. 85대 보트에 설치된 200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선수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e Samsung mobile phones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broadcast coverage. 삼성이 300억 원 가까이 들여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제공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펜싱 오상욱 선수가 이른바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을 찾은 만큼 젠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파리에서 반도체와 IT 분야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논의하고 주요 정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번에도 대한양궁협회 회장 자격으로 파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양궁 선수들을 위해 AI, 증강현실 기술을 훈련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마케팅이 가장 큰 이벤트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프리미엄 이미지로 글로벌 브랜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프랑스 파리로 모여든 글로벌 기업들이 선수들만큼이나 치열한 기술 마케팅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끈질기게 희망을 품고 삶의 끈을 이어가자. MBN 자살 예방 연중기획 끈끈이 5번째 시간입니다. 견디기 힘든 직장 스트레스로 끝내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걸 막아보고자 최근 직장 내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데다 그마저도 민간 기업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5년차 공무원 박지현 주임은 4년 전 구청의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속 상처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박 주임이 상담실을 자발적으로 찾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은평구청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한 마음 건강 평가 덕분에 전문가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답이 안 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들을 좀 이제 어딘가 얘기를 할 곳이 필요했는데. 은평구청은 마음 건강 평가를 기존 저연차에서 고연차 직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가 되면 마음 건강 평가를 통해 선별된 직원들이 상담을 받게 됩니다. 강북구청 보건소에선 지난 5월 50대 A팀장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A팀장이 떠나고 나서야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A팀장은 팬데믹 시기 과중한 업무에다 특히 상급자의 냉대와 질타를 견디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살 예방교육 의무화가 지난 10일 시행됐지만 강북구청은 아직 직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마음 건강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A팀장이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는지 상담사 연결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고 신호라는 것을 심리부검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야 처음 듣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직장에서 경고 신호를 놓치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부검을 해보면 대부분 위험 신호가 발견된다며 사소한 스트레스도 방치하지 않는 제도가 직장 내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교황이 방한하고 전 세계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청년이 모여드는 큰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형형색 색의 국기를 든 기수들이 입장하고 발대 선언이 이뤄집니다. 3년 뒤 서울에서 열릴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 세계 청년대회의 출범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8월 다음 개최지로 한국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지난 1986년에 시작돼 2, 3년마다 개최된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청이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용과 봉사, 상호 연민 등의 가치를 전하는 국제대회입니다. 대회마다 교황이 참석해온 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도 13년 만에 방한해 분당국인 한국에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청년대회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고 서울에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인다니 매우 기쁘고 저는 세계 청년대회 다녀와서 연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The WYD, we believe it's an incredible festival for everybody around the world. It's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Seoul to be joining the launchpad for all of these amazing young people. Great starting point. Seoul is right now really famous.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 생산 유발 효과만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가정과 체육관, 강당 등에서 머물다가 파견 미사 전날에 모여 침낭을 이용해 밤을 지새우는데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커다란 가마솥 안에 들어와 있는 듯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한낮에 32.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고요. 이번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특히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 해안가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3도,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